뉴욕 증시,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위험선호 심리 약화, 하락 마감. 뉴욕 증시는 12월 둘째 주 첫 거래일을 동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12월 통화정책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관련 발언을 삼가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나올 최종 인플레이션 지표를 기다리며 몸살이기 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거물 엔비디아에 닥친 악재와 어수선한 국제정세, 유가 급증세 등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약화했습니다. 고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240.59포인트, 0.54% 하락한 44,401.9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7.42포인트, 0.61% 내린 6,052.8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23.08포인트, 0.62% 밀린 19,736.69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4일에 4만 5천 선을 처음 돌파한 이후 3거래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인 지난 6일 수립한 사상 최고 마감 기록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2.55% 하락하며 3대 지수를 모두 끌어내렸습니다. 중국의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악재가 됐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의 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에서 사업하는 대형 외국 기업이 국제적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 엔비디아가 멜라녹스를 69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4일 연속 밀리면서 최근 한 달 수익률을 마이너스 4.44%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날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도 전장 대비 5%대 하락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져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금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언급되어 온 전통의 반도체 설계 기업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AMD는 대형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와의 경쟁에서 밀린다는 이유를 들어 투자 등급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180달러에서 155달러로 낮춘 여파로 주가가 5.57% 미끄러졌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AI 방산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미국의 특수작전사령부와 AI 미션 관리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한 소식을 발표해 개장 초반 주가가 5.99%까지 뛰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5.08%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의 주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347.03% 급등했습니다. 크게 부정 의혹에 휘말려 곤혹을 치른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나스닥 당국이 연례 보고서를 제출 시한을 내년 2월 2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으나 주가는 0.52%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 와중에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의 주가는 장중에 247.24달러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전일 대비 1.61% 오른 246.75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올해 21번째 최고 기록입니다. 아마존의 주가도 장중에 230.08달러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떴습니다. 그러나 종가는 전장 대비 0.39% 밀린 226.15달러에서 멈춰섰습니다. 대형 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 세븐 구성 종목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0.55%, 애플과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0.49%, 테슬라가 0.15%는 오르고 엔비디아와 아마존,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국의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톰슨이 지난 4일 투자자의 날 행사가 열릴 예정이던 뉴욕의 맨하튼의 금융중심가에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이후 2거래 연속 5%씩 급락했던 주가가 2.39% 반등했습니다. 사법당국은 이날 펜실베니아주 지역경찰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 가운데 헬스케어가 0.2%, 부동산이 0.09%, 단 2개 업종만 오르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금융과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업종은 1%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CFRA 리서치 최고 투자 전략가 샘 스토벌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증시는 여전히 상승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규제 당국의 엔비디아 조사 같은 뉴스가 상승 행보에 크고 작은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연말까지의 흐름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며 금년 뉴욕 증시 수익률이 작년 성과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해 24%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 지금까지 27.56% 올랐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는 11일 발표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하며 지난달 수치를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대 와튼 경영대학 재무학 교수 제러미 시걸은 모든 것이 대체로 연준의 바람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연준이 오는 17일과 18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미국 경제가 견조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 금리 인하 횟수는 두세 차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카고 파생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툴에 따르면 연준이 12월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할 확률은 85.8%, 현 수준에서 동결할 확률은 14.2%로 반영됐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집계하는 변동성 지수는 전장 대비 1.42포인트, 11.12% 높은 14.19를